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9시에 돌아오는 또 홍스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 2월 18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빠져가지고 되게 아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슈도 다뤄보고 또 홍스탁만의 또 묘미 증문즉답 시간 함께 해볼 건데요. 우리 또 같이 진행을 맡아주신 저의 제자 위로님과 함께 또 해볼 건데 인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어땠어요 오늘 하루? 오늘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죠? 삼겹살 먹고 와가지고. 아 삼겹살을 편하게 드셨어요? 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치팅데이인가요? 아 지금은 다이어트 기간이 네. 아니라서. 아 지금 아니에요? 네. 아 그 기간 있나 봐요? 네네네. 다이어트 기간. 예, 항상 주관적이신. 네, 맞아요. 네. 네,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네, 같이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제가 오늘 삼겹살을 먹고 와서 기분도 좋고 오늘도 시황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증문즉답까지 완전히 좋은 텐션으로 또 커넥터 역할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분 좋음으로 약간 하락장이어서 조금 파란불이었지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함께 또 사스다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통방송 홍스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도 이 홍스탁 시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벌써부터 후끈후끈합니다. 맞아요. 네, 언제 오늘 또 어떠한 시황을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뭘 가지고 나오셨는지. 네, 이 비밀 네. 노트에 제가 좀 적어 와봤는데요. 우리 시황을 볼 때 네. 제가 좀 약간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네. 하나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두 개가 네. 있었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랑 네. 또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네. 파란불이 좀 들어왔나 싶기도 했었고요. 이 파란불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아무리 주린이라도 우리 쌤께서 늘 조정장이 온다 이럴 땐 더 중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멘탈 관리를 해주셔도 어렵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고 눈앞이 파래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시황을 봐야 되고 좀 어떤 마음의 대처가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멘탈이 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네.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이제 우리 또 제자 위로께서 네.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 네, 그래서 네. 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고. 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조정이 왜 들어왔냐인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이 차트 지수 차트상 지수 종합 지수상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자체가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일단은 고점 대비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이 지금 움직임이 하루하루가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제 포지션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도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연일 계속 이제 팔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틀 동안 거의 뭐 2조 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시장에 크게 영향을 지금 줄 수밖에 없어요. 기관의 이런 움직임들이. 근데 기관이 네. 왜 이러고 있냐? 기관도 지금 이 시장에 버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투자를 쉴 수는 없으니 네.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이 시장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는 약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가 올랐을 때 바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계속 시장의 순환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일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받쳐줘야 되냐면은 바로 외국인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국채 금리를 뭐 올린다, 네. 다시 뭐 안정시킨다 이런 말이 오가니까 외인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단기간에 갑자기 이제 폭락할 수 있는 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네. 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네. 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시장을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죽일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끌고 가다가 자기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만큼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아마 하락이 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조금 더 먹을 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의 반등은 더 나올 거니까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을 딱 듣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도 그렇고 중국 은행도 그렇고 쌤이 딱 주신 그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시황을 좀 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 이 파란불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좀 안도감까지 들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요, 쌤, 네. 앞으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고 또 미국의 영향 우리나라가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네.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죠. 뭐.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네. 잘 짜야 네, 그렇죠. 된다. 네. 그 포트폴리오를 누가 짜주진 않잖아요. 네. 본인이 잘 짜야죠. 내가 잘 짜야 된다. 네. 엄청나게 독립성을 키워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아니, 해주시네요. 아무리 이게 제가 뭐 네, 그쵸? 조정이 들어올 거다, 네.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도 이걸 그대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쵸. 맞아.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 현금 확보해라. 그래도 현금 확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없어요. 제가 꾸준히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냥 제가 드릴 말은 네.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50% 정도는 보유를 하고 50% 정도로 운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드려도 네.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또 이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시황도 좀 덜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쵸, 쌤? 네. 네, 덜 혼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 시황에 대해서 네. 2번 말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네. 원래 2번 말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싫어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주린이한테 네. 쌤이라면은 네. 한 번쯤은 그래도 왜냐하면 2번, 방송이잖아요. 3번. 네.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보면 돼요. 네, 2번 말할 필요 없이 네. 뒤로 가기 누르면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강조 한번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황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황 다음에 이제 바로 이슈 시간 한번 가볼 텐데요. 시황을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그 속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또는 이슈에서 어떤 부분이 핫 이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쌤, 이슈? 네. 이슈. 핫 이슈. 네. 자, 핫 이슈 시간이 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이 얼굴이 좀 후끈후끈해지는데요. 아직도 이러면 어떡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은요. 제가 뭐 갖고 왔냐면요. 네. 5G 갖고 왔어요. 5G. 네, 이동통신 장비, 뭐 광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운영 관리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한지 네. 비밀 노트에 좀 기록을 해왔는데 그래요? 네. 네. 보안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에 듣기만 해도 벌써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많이 준비를 했고요. 쌤, 근데 너무 네. 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더 말해볼게요. 네. 4차 산업혁명의 혈관. 4차 그리고 산업혁명의 네, 혈관.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네네. 미래 주도 산업이다. 미래 이 주도 5G가. 산업이다. 네, 그러니까 네. 이 5G를 좀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 좋겠냐. 네. 정리를 하자면은 네. 자, 이 5G가 네.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인데 네, 맞아요. 혈관인데 그쵸? 네. 이 5G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네. 될 것인가를 그쵸.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네, 자율주행이랑 네. 뭐 사물 인터넷이랑 네. 이런 게 지금 다 5G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아. 봐야 하는가. 아무튼 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일단 5G의 이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뭘까요? 네. 다들 노트 피셨죠?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네. 그 노트북, 채팅방에. 네. 노트북 이제 댓글에도 올려주시고 네. 노란톡 채팅방에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네. 이제 보고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자, 세 가지 슬로건,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첫 번째 초저지연. 네? 초저지연. 초저지연. 네. 지연을 최대한 저지연으로 하겠다. 저지연으로. 네, 초저지연. 초저지연. 두 네. 번째 고신뢰. 고신뢰. 그러니까 신뢰. 신뢰를 네. 높이겠다. 신뢰 높이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초지연성. 초지연성. 네, 초지연성. 어. 초연결성이라고도 하죠. 네. 초연결성. 네, 네. 초연결성. 음.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지연을 최소한으로 하고 연결을 최대한 빨리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라는 게 5G의 슬로건이자 네.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이 5G의 기억할게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네. 자, 5G가 상용된 게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야? 네. 언제부터냐면은 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이제 2018년도부터 네, 네. 이제 5G가 그쵸. 네. 이제 그때부터 상용화가 점점 네, 네, 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지금 5G 혹시 쓰세요? 쓰는데 일부러 연결을 안 해요. 너무 네. 느려지던데요? 그래 느려지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네,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5G를 지금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죠? 대부분 지금 요즘은 5G 시대라 그래가지고 5G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G가 떠 있는 거는 잘 못 봅니다. 그쵸? 도시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5G가 안 떠 있어요. 이게 단점이야. 이게 네. 왜 그럴까? 음.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예요? 자, 바로 주파수 영역 때문입니다. 주파수 영역. 5G의 주파수 영역. 네. 이 5G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LTE에서 5G 기지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5G 기지국이 이제 LTE 기지국이 있고 5G 기지국이 있는데 네. LTE 기지국은 주파수 영역이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가지고 그냥 네. 어디 시골 가서도 LTE는 다 거의 웬만하면 다 터집니다. 근데 네. 이제 이 5G의 그 기지국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은 짧아요. 네. 얼마 안 된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 영역이 넓지가 못하다라는 게 바로 네. 5G의 최대 단점입니다. 넓지가 못하다는 네. 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G에 가입해가지고 5G 요금을 내고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죠? 5G를 써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야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혜택을 준다던가. 네, 맞아요. 근데 5G를 왜 강제로 쓰게 할까? 5G도 그렇죠? 안 터지는데. 해야 그죠? 되니까 발전시키려고. 그 돈으로 계속 기지국을 늘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5G 기지국 한마디로 주파수를 담당하는 여러 업체들이 네. 관심을 못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통신사마다 기지국을 늘리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외면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엄청난 실적을 이뤄냈어요.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지국을 많이 이렇게 넓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단점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 단점이 지금까지 단점이었다 그런다면은 이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 뭐예요? 올해 상반기에 오. 이제 아무튼 이 전파 그러니까 기지국 관련돼 가지고 그게 전파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뭐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예요. 네. 올해 상반기에 전파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 전파법 개정안이 나오면은 주파수 영역을 지금 5G 주파수 영역을 최대 2.7배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넓게 그렇죠. 5G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안 그래도
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5G는 전 세계 1위예요. 네. 근데 이렇게 주파수 영역까지 이 또 개정안을 통해서 전파법까지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은 더 강대국이 되는 거죠. 5G 강대국. 5G 강대국. 네, 5G 네.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G가 왜 이 주파수 부족을 해결을 해야 되냐? 네. 주파수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에 네. 이 5G 기술을 도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네. 자, 기본적으로 5G라는 거는 그 미래 기술, 한마디로 이제 미래 기술이라는 4차 산업혁명에 방금 자율주행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이 도로와 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도로와 연결이 되려 그러면 이 도로마다도 주파수 영역이 다 전파가 돼야지만 이 5G로 자율주행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율주행차가 잘 가다가 5G 영역이 주파수가 끊겼으면 이 자율주행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 5G의 주파수를 더 넓게 펼쳐야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지만 그게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을 빨리 넘기려고 하는 거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5G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이 5G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지금 벌써 6G가 개발 단계에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 우리가 2017년도부터 5G 얘기가 나와서 2018년도부터 상용화가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다 못 쓰고 있죠. 그럼 적어도 아. 2023년도까지는 봐야지 전국에서 5G가 안 끊기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6G가 나와서 6G가 네. 전국적으로 다 안 끊기고 쓸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네. 적어도 2030년도 이상은 돼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앞으로 9년은 더 남았어요. 그죠? 그럼 오. 9년 동안 이 5G 시장이 네.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5G의 기지국을 이제 개선시켜가지고 6G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6G랑 5G랑은 차이는 딱 그거예요. 속도 차이입니다. 6G 같은 경우는 지금 5G의 약 5배 속도라고 좀 보시면 돼요. 5배요? 네, 5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당 한 100기가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 돼요. 6G가. 자, 그렇게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속도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집에서 그 메가바이트 인터넷 시절을 쓰던 거를 네. 생각하면은 무선으로 초당 100기가 인터넷을 쓴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빠른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G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5G가 좀 이제 그 더 발전될 수 네. 있는 또 이제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5G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또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오늘 제가 이슈를 엄청 잘 갖고 왔다라는 생각이 또 번뜩 드는데요. 쌤 오늘 잘 갖고 왔나요? 5G? 잘 갖고 왔어요. 네. 좀 신선했습니다. 아, 네, 신선했어요. 네. 네, 그동안 앞으로- 계속 반도체 막 이렇게 가져오다가 오늘 이제 딱 방송 들어오기 전에 쌤 제가 오늘 5G 가져왔어요 자랑하시더라고요. 오늘- 칭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다 홍스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너무 많이 궁금해 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하는 주린이 입장에서 5G를 많이 검색해보고 이 상용화라든지 또 4차 산업에 제가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학교 강의를 4차 네. 산업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네. 아, 앞으로 이게 많이 연관이 되겠구나. 또 이 5G가 상용화가 되려면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이 되는지 이 부분이 진짜 궁금했는데 오늘 홍스탁 안 보시는 분들 정말 후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못 보셨던 분들은 돌려서라도 보셔서 꼭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5G부터 또 6G까지 이 통신 산업의 전망이 끝도 없이 좀 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그러면은 들고요. 네. 지금 그런 것들 네. 가서 뭐 교육해 줄 거를 네네. 저한테 지금 미리 물어보고 가서 교육을 해주는 거겠네요? 아, 이게 곁들여서 얘기하는 아, 거죠. 그래요? 아, 이게 중심은 4차 산업 뭐 네. 진로 이런 네. 내용이니까 아, 그래요? 앞으로 4차 네. 산업에 이 5G가 좀 중점이 된다. 네. 이 아이들의 진로도 좀 네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5G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5G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네.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앞으로 네. 이 기지국이 좀 넓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위한 우리 노동도 필요할 거고요. 이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좀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5G 자체는 네. 전망이 되게 좋으니까 네.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5G 자체가 전망이 좋아 보여요? 네, 진짜 관심 네. 가질만 하고 그 너무 5G에 좋다. 대해서 네.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네, 더 알게요. 예.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네. 쉽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이 5G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하게 파괴하시고 네.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쌤이 모르는 게 뭘까? 이쯤 되면. 그게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는지 제가 매일매일 와서 여쭤보거든요. 쌤 오늘 이화전기 할 거예요. 쌤 오늘 5G 할 거예요. 뭐 오늘 이투로 뭐 동전주 할 거예요. 별걸 다 말해도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주린이를 위한 맞춤 방송이기 때문에 이 홍스탁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쌤 그러면은 네. 쌤 그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르는 거 뭐냐면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것 맛집이라든가 네? 맛집 같은 거. 맛집 많이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막 맛집 쳐가지고 네네.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요즘 뭐 트렌드라든가 아 맞아요. 네. 트렌드가 좀 그 부족하시죠. 요즘 사람들이 네. 하시는 아 거 맞다 맞다. 아 맞다 네. 알았어. 그런 거 알았어, 잘 맞다, 몰라요. 맞다. 아 맞다 맞다 네, 맞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아 맞다 맞다. 네. 근데 이제 아 제가 네. 저도 이제 사실은 혼자 네.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잘 그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은 뭐 조금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닉네임을 다 기억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메모리가 돼요. 그 일도 마찬가지. 일도 제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딱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대본을 안 봐요. 네 맞아요. 대본이 의미가 저만 비밀 노트에 없어가지고. 써오고. 네. 네. 그 대본을 이제 방송국 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맞아요. 보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할 거니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묻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다 아는 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럼 제가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 고차원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뭘 해도 다 아시니까. 근데 이 그 다른 그 방송국 앵커분들도 네네. 다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래요. 이 정도 수준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로 가라. 그쵸. 네. 더 위에 있는 질문을 해라. 아무튼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열심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쌤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바로바로 증문즉답 코너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홍스탁의 메인 코너인 바로바로 증문즉답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바로바로 증문즉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노란톡 입장하는 건지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영상에서 함께 나갔고요. 너무 어렵다. QR코드 찍는 방법도 있거든요. QR코드 바로 또 찍어주시면은 핸드폰에 촬영 딱 누워도 그냥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QR코드 3개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홍스탁 함께 하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질문이 넘쳐나고 있어요. 바로 보이는 첫 번째. 위로님 오늘 스타일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수콩님. 방송에 좀 연관성 있는 걸로 질문 좀 합시다. 완전 연관성 있는 질문인데요. 네, 네, 오늘 스타일 너무 예뻐요. 네. 네, 예쁜 스타일로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안. 통신이 중요해질수록 보안도 중요해지죠. 보안 앞으로 무조건 중요하다. 거기도 6G도 쓰이겠고요.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쌤, 그럼 보안 관련주 전망도 한번 볼까요? 보안 관련주는 네.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요? 네. 네, 끝. 네. 네, 보안 관련주 지금 계속 다 좋다. 네. 뭐 보안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언택트 시대로 가면은 맞아요. 모든 게 다 보안과 연결이 되는데 네네. 당연히 보안 관련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보안 관련주는 전망이 좋으니 함께 눈여겨서 공부해보자 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또 가볼게요. 통신보안.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경이로운 홍스탕님. 오늘 뉴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랑 애플이 협력해서 폴 더블 폰 만든다는 설이 돌더라고요. 만약 진짜 하게 되면 OLED랑 LED 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이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따라온다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응은 네. 본인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문제고, 네네.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계속 네.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본인이 네. 추적을 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네. 애플이랑 LG 디스플레이랑 협력한다는 거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소문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뭐 굳이 음. 동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협력을 한다 그랬을 때 음. 그때 이제 또 만약에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자체에는 또 좋은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이 패널 관련돼 가지고는 네. 지금 이 폴더블 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신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네. 거기 신소재 쪽으로 오히려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애플이라는 이 업체는 갑질이 좀 심한 업체이기 때문에 네. 좀 요것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오. 한마디로 이제 이 애플카랑 현대 기아차랑 이 지금 갑자기 틀어진 이유도 그거죠. 네. 애플카라는 거를 협력사로서 같이 가가지고 네. 현대기아차랑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애플은 하청업체처럼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쵸. 그거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뭐 우리 국내 그 차라 그래도 네네. 하청업체로 들어갈 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너희랑 이렇게 뭐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약을 하냐 그래서 이제 철회를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애플이 지금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랑 협력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좀 이런 그런 하청업체처럼 그렇게 네. 계약이 됐을 때 LG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LG는 그렇게 일해도 저는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뭐 이제 휴대폰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 기술을 지원을 해주는 정도니까 저는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뭐 스스로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스로 추적해볼 만큼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을 또 설정하신 것 같은데요. 경이로운 홍스탕님, 앞으로도 잘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우리 호이님 엄청 질문 기다리셨어요. 당연히 오늘 당첨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위한 다양한 보조 지표로서 이런저런 지표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관에도 금융투자사 연기금 등을 다양한 주체가 있고 이런 다양한 주체도 매수매도 포지션이 각각 다르던데 중요하게 볼 기관의 순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진 않다. 뭐 네. 기관이 그냥 뭐 중요하게 볼 기관의 순서라기보다는 네. 기관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좋죠. 기관들의 특징을 네. 좀 살펴보자. 순서는 없어요. 네. 순서는 없고 그냥 네네. 기관들의 각각 기관마다의 그 습성이나 투자 이제 습관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파악하셔야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 투자를 모토로 네. 삼고 가는 네. 그런 또 기관이기 때문에 연기가는 그럼 장투를 한다. 예를 들어 연기금이 근데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가겠구나라는 좀 어떠한 그런 예측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예측 정도는 할 수 네. 있다. 네, 좀 다양한 그런 예측이라든지 또는 대응 방법 구상하셔가지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시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또 흔들리기가 쉽지 않겠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중령님 질문입니다. 정말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는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 주식도 네. 그냥 우리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네. 시장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네.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비상장 네. 주식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처럼 네네. 비상장 주식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우리 쌤이 싫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포털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 오해해요. 아, 그래서 이미지를 저를 이제 좀 이렇게 굳혀가시려고 하시는 저 그런 제가- 이미지 아닙니다. 제가 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민성 논란 네. 밝혀줘야 됩니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몰래 카메라 설치해놓고 한번 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네. 대기실에서의 모습까지 공개가 돼야 돼요. 자, 또 네. 가볼게요. 안꽃빵님,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너무 팬이라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보는 애청자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네, 아주 좋은 애청자입니다. 2차 전지 수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앞으로 전망이 너무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수소는 앞으로 전망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괜찮을 종목이니까 네. 전망이 계속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 계속 좋다. 우리 바로바로의 진짜 좋은 딱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냥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yes or no 해도 그냥 바로바로 yes도 해주시고 no도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게 또 우리 바로쌤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가즈아님 갈게요. 미국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가 대설로 인해 며칠째 정전으로 가동 정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네. 네. 어제 했던 질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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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좀 가려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했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네. 제가 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네. 어제 삼성전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린이들이 네. 질문이 좀 달라져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짧고 굵게 또 한 번.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네. 계속 그렇게 이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네.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질문을 네. 한 4개, 5개 정도 받아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골라서 해볼게요. 네. 어제 답변 주셨어요. 미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다음 바로 가볼게요. 요즘 국제 구리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공장 생산을 이어갈 것 같기도 한데 원자재 쪽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원자재 아니면- 쪽 네. 괜찮죠.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니면 너무 고점이니 다음 경기 순환을 기다려보면서 공부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자재 쪽 괜찮아요. 원자재 괜찮아요? 네, 원자재 쪽은 네. 계속 순환이 이제 좀 돌아줄 거니까 네.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순환 자체가 네.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때 더 이상 이제 그 흐를 때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쪽 제가 이야기 드렸죠. 네. 그 2차 전기차가 갔으면은 전기차 다음에 전기차 소재 부품주가 간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도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 보시면 좋아요.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국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거기 네, 밑에 이제 또 떨어지는 원자재 쪽으로 또 낙수 효과를 계속 받아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쪽도 네. 괜찮으니 뭐 지금 괜찮다, 전망 좋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요. 바로 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질문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린이 라인, 앞으로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던데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금리의 방향에 따른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금리랑 환율에 따른 좀 주식 상관관계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이 환율이 네. 오르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오르면은 당연히 자, 우리나라가 어떠한 수치로 어떠한 걸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기가 운영이 되냐면은 경상수지로 운영이 됩니다. 경상수지란 우리가 이제 수출에 관련된 무역에 네. 관련된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 수출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기의 흐름이 바뀌어요. 네. 근데 이제 수출 국가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면은 달러가 올랐을 때 어떻게 돼요? 올랐을 때 부담이 되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올랐을 때는 원자재를
원자재란다.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더 좋은 거지. 그렇죠. 달러가 올랐을 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한테는 달러가 환율이 오르면은 조금 더 이득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맞아요. 네, 금리는 어제 제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기업들 성장 가치주한테는 좀 안 좋고 맞아요. 이제 금융주나 은행주들한테는 조금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가 내려왔을 때는 성장 가치주들한테는 좋지만 금융주나 이제 그 보험 쪽이나 이쪽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네, 환율과 금리 관련해서도요, 뭐 경상수지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지금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송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만으로도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봐볼게요. 미로님 저요. 쿠팡 관련주가 오늘 전부 다 큰 하락세인데 급등한 만큼 내려가는 게 이게 당연한 과정일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 올라갔을 때 네.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늘 쌤이 얘기하시는 게 끝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시장은 없다. 분명히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이었고요. 이거 당연한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네, 볼트님 바로 가볼게요. 5G가 상용화 되면은 AI 인공지능주도 함께 발전할 것 같은데요. 요즘 AI 인공지능주 매수 괜찮을까요? 이 인공지능 쪽으로도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네. 모든 미래 산업은 전망이 좋겠죠, 당연히. 왜? 지금은 그 산업 가도기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이제 발전에 이제 가도기가 계속 이제 지금 바탕이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술 전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곧 돈이 되니까. 그럼 이제 기술이 곧 돈이 됐을 때 당연히 이런 미래 기술,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계속 발전되겠죠. 발전이 되면은 발전이 될수록 계속 돈이 붙겠죠. 네. 그러니까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전망이 좋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기업의 전망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기업을 공부할 것 같으면 전망을 당연히 다 이렇게 보고 해야겠죠. 그죠? 근데 본인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전망이 좋더라도 고점에서 샀을 때 물릴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전망이 좋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전망은 당연히 다 좋아요. 미래 산업에 네. 전망이 안 좋은 건 없어요. 네, 다 네, 전망이 네. 좋지.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인간을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계속 더 발전이 될 건데 네. 당연히 전망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저평가가 되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식과 기업의 전망은 이 기업의 전망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참고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전망이 좋다 그래서 그냥 고점에 그냥 매수를 하면은 그게 뭐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그런 주가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죠. 네. 아무튼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전망은 다 좋아요. 미래 산업은. 네,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전망은 다 괜찮으니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에드칼라님, 폐기물 관련 섹터 어떻게 뭐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 쪽도 네. 괜찮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서조차도 네. 이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지금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당연히 폐기물 관련 지금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네.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순환이 크게 돌아주진 않고 있지만 네. 분명히 폐기물에 관련돼 가지고는 분명히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업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네, 좀 또 지금 현아님 바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 봤던 기사였어요. 3월 17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주가 215만 명이라 전자투표제 도입한다고 하던데 주주총회 참여하게 되면 뭘 하게 되나요?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주주총회를 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그냥 막 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안건이 있었을 때 네. 이제 그거를 여는데 그 주주총회 갔을 때 뭘 하게 되냐 이걸 네.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원래는 가서
건전한 투표와 음. 건전한 이 총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네. 발언이란 걸 하게 됩니다. 오. 네. 이게 건전한 거죠. 네. 주주총회가. 근데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음. 그냥 그 우리 왜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 막 싸우잖아요.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표가 가결이 아, 그래요? 이 표 때문에 싸워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막 진짜 네. 그 심지어는 그 알바도 있어요. 네, 네. 주주총회에 이제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 이 총회 자체를 방해하는 네. 그런 알바를 쓰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네. 이루어지지 않게 계속 방해를 하는 네. 이런 또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주총회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럼 오히려 언택트로 하면 더 좋겠네요. 좋죠? 네. 그렇게 약간 뭐 싸울 일도 잘 네, 없고. 그런데 네. 이제 또 언택트의 또 단점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 자체가 이 그 선동 문화가 되게 커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가설만 듣고 어떠한 그냥 검증되지 않은 팩트가 아닌 그런 네. 것들로 또 이제 군중 심리를 일으켜가지고 또 어떠한 그런 뭐 안 좋은 결과를 또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룹을 만든다거나 네,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라 하고 또 조장을 하는 또 조장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M&A나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네.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서야 이게 지금 좋다 그러면 경영인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지.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딱히 그 수준에 미칠 만한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해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럼 거기에 또 이제 휘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 딱 지금 주린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우리 주린이 톡방이라고 그런지 정말 주린이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답변들은 어디 가서도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이다 보니까요. 우리 홍스탁과 함께하는 주린이 맞춤 방송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 주간보고님, 곧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인데요. 관련되는 공약 관련해서 뭐 정책 관련주 뭐 어떻게 바라보면 좀 괜찮을까요? 정책 네.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죠. 아, 본인이 공부를 해야 네. 된다.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정책에 있어서 뭐가 수혜를 볼 것이다. 네네.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죠. 정책 보고서 같은 것도 계속 읽어봐야 되고. 그쵸, 네. 그 정도 노력을 안 하면 이거 아예 이 섹터를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고. 아, 네. 기본적으로 여기를 벌써부터 관련주로 관심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겠죠. 아, 네. 근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이 관련주에 뭐 정책 관련주에 그냥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미부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스탁 딱 들어오시려면요. 핸드폰으로 지금 자막에만 보셔도 QR코드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카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홍스탁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쌤, 이 정책 관련주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뭐 정책 보고서도 봐야 되고 또 봐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만 찝어주시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주간 브리핑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아, 주간 네. 브리핑. 주간 네. 브리핑은 항상 읽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책 보고서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네네. 보고 그리고 그 정책에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관련주를 할 건지 그 네. 관련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 관련주는 또 무엇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정치나 정책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좀 요령껏 하셔야 돼요. 아, 요령껏 좀 가보자라고 또 이렇게 잘 지혜로운 답변 주셨고요. 다음 한번 가볼게요. 빈님, 오늘 처음 질문이니까 한번 가봐야겠죠. 자, 쿠팡이 상장한 후에 관련주들의 상품들이 함께 수출될 수도 뭐 있을까요? 뭐 가공이라든지, 뭐 냉동이라든지, 또 제작이라든지, K식품이라든지, 뭐 PB 상품 수출하는 게 뭐 비싸서 뭐 안 될까요? 네. 요거는 네.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네네네. 이거는 지켜봐야 할 수가 있어요. 아, 지켜봐야 알 네, 수가 왜 그러냐면은 있을까봐? 네. 실질적으로 음. 그 K푸드라 그래가지고 네. 이미 이제 K푸드는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미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쿠팡 때문에 K푸드가 더 될 것이다라는 네. 것조차도 음.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K푸드에 이미 유통이 다 이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쿠팡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을 네. 했다 그래서 쿠팡에서 우리나라 걸 팔겠냐고요. 오, 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거는 우리나라 네. 것도 팔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쿠팡이 미국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네. 알리바바를 노리거나 아,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겠죠? 제2의 뭐 그런 알리바바를 노리거나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K푸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모르죠. 네. K푸드는 지금 당장은 좀 모르겠다. 지금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뭐 아직 확정도 아니고요. 네, 바로 또 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쌤, 이거는 또 이게 주식이 주린이의 사고력이 같이 덧대어지는 그런 질문인데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주머니 사정들이 다들 많이 궁해졌는데 이럴 때는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마음이 커질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 후를 생각해서 카지노 관련주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닉네임이 네, 핑크님. 핑크님. 네, 우리 사고력. 이건 사고력. 그러니까 사고.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 인생 한 방 네, 때문에 카지노를 간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의 수준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올라왔고 이 카지노 때문에 인생 한 방 때문에 카지노를 가서 카지노를 막 할 거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다양한 있구나라고 생각이 생각하는데 전 있으니까요. 진짜 네. 상상도 못했네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는 그 가정을 까셨잖아요. 네네네. 그 밑 바탕을 그렇죠. 까셨잖아요. 네. 카지노도 주머니 사정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죠? 여유가 있어야 가서 그러네요. 베팅을 할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쵸. 카지노에 가는 것조차도 음. 사실은 주머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는 뭐냐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 호황을 누리는 섹터와 업종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술, 음주. 뭐 음주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아, 그럼 담배 섹터도 좀 괜찮을까요? 그것도 괜찮을 거고 일단 주류업도 네. 이제 경기가 힘들어지면 많이 팔리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경기가 힘들어졌을 때 음. 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도 괜찮죠. 네.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하게 될 그렇죠. 테니까. 오. 좀 이런 것들, 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바로바로 증문즉답 시간 해보면서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홍스탁과 함께하는 또 노란톡이랑 함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많은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쌤 오늘 어떠셨어요, 홍스탁? 목요일이잖아요, 또. 네, 오늘 마지막 네.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즐겁고. 아니, 방송이 즐거웠다고요. 그렇죠. 네. 즐거우셨던 것 즐거웠습니다. 같죠? 네. 오늘 댓글에 쌤 살 빠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종종 많이 보였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쌤의 미모가 날로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꼭 성공해서 만나는 그날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